안녕하세요. 다산에두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은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7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전기 기능사는 2004년도에 통합된 자격증입니다. 통합되어서 바로 새로 만들어졌죠. 그 전에 전기 기기 기능사와 전기 공사 기능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격증이 2004년부터 노동부령에 의해서 같이 통합되어 이제 하나로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전에 전기 기기 기능사와 전기 공사 기능사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합쳐져서 전기 기능사 한 개의 자격증으로 바로 같이 묶어서 운영이 되게 되죠. 예전에는 전기 기기 기능사는 모터에 코일을 감아서 실제 전동기를 만드는 거였고요. 전기 공사 기능사는 주로 배관이라든지 배선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 두 개의 역할이 전기 기능사로 함께 통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부터 바로 필기시험이 CBT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즉 2016년도 4회까지는 이 전기기능사가 바로 OMR 카드의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그런 PBT, 즉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였는데요. 즉 종이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2016년도 5회부터 CBT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이 출제되는 방식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실제로 치르게 되는 그 방법도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 2016년 5회부터는 관연도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러 가는 분들도 서로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CBT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바로 이런 그림대로 실제로 컴퓨터에다가 답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답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CBT 시험 방식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기능사가 이렇게 CBT 시험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기능사는 시험 접수자가 굉장히 많은 상위 종목입니다. 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매년 접수 인원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2018년도에 전기기능사 이렇게 10이었어요. 89,000명. 2019년도에도 역시 98,000명이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바로 이렇게 94,000명이 접수하게 되는 굉장히 접수자가 많은 시험 종목에 해당합니다. 1위부터 보게 되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국가기술 자격에서 기능 분야 자격인 지게차, 그 다음에 한식조리, 그 다음에 굴삭기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 전기 기능사가 됩니다. 202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런 국가기술 자격 시험 접수 종목 탑 10에 따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2020년도에 94,744명이 접수해서 9번째로 접수 인원이 많게 됩니다. 그 다음은 미용사가 순위를 이어가고 있네요. 다음 네 번째는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바로 7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최근에 3년 동안 취업 포털 사이트 워크넷이라고 있죠. 자, 그 분석 자료에 따르게 되면요. 구인 공고를 할 때 채용 요건으로 일단 기업체에서 정하거나 혹은 이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업 잘 되는 자격증이라고 딱 분석을 한다면 전기기능사는 이렇게 7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지게차,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사, 토목기사, 전기산업기사 그 다음을 이어게 되는데요. 이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자격증이 기업에서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취업에서 유리한 자격증으로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 바로 폭넓은 법적 우대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 내용은 큐넷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법제처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 관련된 법령별로 세부 우대사항이 무려 53개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내용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특히 전력기술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의 보조선임 요건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들과 같은 곳에서 이 전기기술
기술자의 인정 신청 같은 것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같은 채용시험의 가점들도 모두 법령적으로 전기기능사가 우대받는 사항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자격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특히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때 어느 곳에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실기 문제가 바로 공개 문제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21년도 2회부터예요. 실기 시험이 더 이상 비밀주의가 아니라 공개 문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18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임의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노심초사한다기보다는 1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 유형을 적절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 가셔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여기 1번부터 어디까지 9번까지가 이 동일한 플로트레스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8번까지가 역시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문제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두 유형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회로와 변화하는 배관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응용하고 준비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7번째, 시험 방법과 출제 기준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필기시험은 일단 수수료가 14,500원입니다. 시험은 1년에 4번 치러지게 됩니다. 대략 1월, 3월, 6월, 8월에 있게 되고요. 방식은 사지 태기령, 이 객관식 4개가 주어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총 60분 동안 풀게 됩니다. 과목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와 같은 과목들로 볼 수 있고요. 수준의 난이도, 그 난이도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36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정 과목이 점수가 매우 낮더라도, 즉 과락이 되더라도 탈락되는 사유는 없으니까 필기시험은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데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기시험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죠. 이 전선이라든지 기본적인 재료값이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106,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요. 방식은 전기설비 작업형,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한 작업을 만들게 되면 됩니다. 바로 4시간 30분 안에요. 과제는 크게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할 때 2문제 형식이라고 했어요.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이용한 회로 또는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회로, 즉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가 플로트레스, 10번부터 18번까지가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회로인데 그 중에서 임의의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합격하게 될까요? 일단 동작은 필수입니다. 전기적인 동작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외관이라든지 전선 처리, 즉 배관의 형태라든지 전선의 처리가 양호해야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전원을 넣었을 때 동작이 되게 되면 우리가 98%는 합격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격의 요인이 있다면 사실 전기를 넣어보지도 않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7가지 사항, 여러분께서 잘 모를 수도 있는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소중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희 다산에듀도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결실이 맺어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